네, 그러면은 그 논문 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그 강화학습이고 강화학습을 활용한 이제 이상 탐지 논문까지 선택을 했는데 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강화학습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강화학습 배경에 대해서 진짜 간략하게만 지금 뭐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그 발표 시간 내에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 컨셉 정도만 얘기를 일단 우선을 할 텐데 그냥 이게 그냥 수식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약간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뭐를 학습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되냐에 따라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뒤에 내용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A3C라는 구글에서 나온 그 강학습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A3C를 사용을 해서 이성탐지에 적용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그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강화학습은 저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뭐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이나 반지도학습 이런 방법론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다소 좀 특이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고, 어,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에이전트가 특정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사실 그 대중에게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인공지능일 수도 있는데, 알파고가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바둑에 대입을 해서 강화학습이 어떠한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그 에이전트가 특정 환경과 상호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environment가, 약간 그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둑에 대입을 하면은 알파고가 에이전트가 되고, environment는 그 바둑판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는 바둑 그 게임 한 판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알파고는 이제 바둑을 학습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돌을 둬야 제일 그 좋은 수인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그러니까 뭐 현재 바둑판에 바둑돌에 놓여진 위치라든가 아니면 여태까지 먹힌 바둑돌의 개수와 같은 것들을 스테이트 혹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둑돌을 결국 어디에 놓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액션 혹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의 경우에는 이제 이 에이전트가 결국에 받게 되는 보상을 의미하는데 이 보상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직접 설정을 해주어서 이 인공지능이 어느 방향으로 학습할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예제로는 승리 시에는 1점, 뭐 패배 시에는 마이너스 1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뭐 승리 시에 마이너스 1점, 패배 시에 1점이라고 되면은 어, 이 바둑을 무조건 지려고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 리워드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고, 이렇게 스테이트나 리워드, 그리고 액션을 잘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학습이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에이전트는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을 선택하는 정책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강화학습의 목적이라고 하면 특정 스테이트에서 가장 최선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될 텐데 그것을 결정해주는 함수가 그 정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최적의 정책이라고 하면 그 가능한 모든 스테이트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 최적인지를 일일이 다 해보고 경험을 해본 다음에 구하는 게 최적일 텐데 사실 그 스테이트는 굉장히 예를 들어 바둑판의 스테이트만 해도 10에 160승 뭐 한때 많이 했던 얘기로 뭐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든 액션을 다 일일이 시험해보고 가장 최선의 수를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그 일일이 경우의 수, 그러니까 룩업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경망으로 대체한 것이 최근에 그 딥러닝, 딥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망으로 학습을 시켜서 입력으로 스테이트를 받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입력으로 받고, 출력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를 내보내는 것이 폴리스 베이스드, 그러니까 정책 기반의 강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그 강학습 모델들도 전부 정책 기반의 강학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정책이란 것을 간단하게 좀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입력으로 스테이트를 받아 출력으로 액션을 내뱉는 매핑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이 함수를 최대한 잘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A2, A3C가 결국에는 뭐 제가 가져온 논문에서 할 얘기이긴 한데 그 전에 A2C라는 모델을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A2C라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 폴리시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폴리시를 의미하고 저 네트워크에 더해서 빨간색 부분의 네트워크를 추가를 해서 총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빨간색에 VS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해당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를 학습을 하게 되고 밑에서는 위에 네트워크가 좀 별도로 특정 스테이트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바둑에 다시 대입을 하면은 뭐 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스테이트가 굉장히 뭐 좋은 스테이트다. 내가 이기고 있다. 혹은 지고 있다.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 VS라는 네트워크를 따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정책과 가치 그 상태에 대한 가치에 대한 함수를 따로따로 학습을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이 되게 되는 것이 A2C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크리틱 네트워크가 결국에 하는 일은 특정 스테이트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이 행동이 다른 행동보다 얼마나 더 좋았느냐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가치망과 행동을 하는 액터망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로 쓰는 대표적인 모델이 겐이 있는데 겐과 약간 그 컨셉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두 개를 결합시키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네트워크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A3C가 뭐냐? 이 A3C는 구글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사실 이 논문 자체는 그 A3C라는 제목이 붙어 있진 않고 밑에 그 딥러닝 딥 강화학습을 위한 비동기적 방법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A3C 말고도 여러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발표에서는 A3C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과 강학습이 대표적으로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학습 샘플들 사이에 독립이 가정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강학습은 그 바둑판을 학습을 한다고 쳐도 그 바둑판은 샘플들 간에 독립이 아니라 이전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또 그거를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속된 샘플들 간에 서로 코릴레이트 되어 있어서 지금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약 일부분 저 빨간색으로 색칠된 점 부분만 학습을 하게 되면은 실제 함수가 아닌 일부분만 보고 잘못된 함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속된 샘플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그런 시도 중 하나가 이 A3C 비동기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3C 말고 그 대표적으로 DQN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유명한데 뭐 그 벽돌 깨기 같은 거 강학습으로 학습하는 거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거의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DQN이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DQN이라는 모델에서는 이 학습 샘플들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스페리언스 메모리라는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이 익스페리언스 메모리는 여태까지 그 강학습이 학습했던 경험들을 어떤 그 메모리에 다 저장을 한 다음에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그 최대한 그 샘플들 간의 그 상관성을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정책, 그러니까 예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학습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학습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쨌든 그냥 그 데이터 간에 서로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런 방법을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모델 아키텍처인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하나가 있고 밑에 네 개가 워커 1, 2, 3부터 해서 N까지가 있는데 저기 모델 하나만 떼놓고 보면은 그게 A2C의 구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3C의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커다란 그 A2C 모델이 하나 있고 밑에 그 하위에 여러 가지 많은 수의 워커가 또 따로따로 작동을 하는 A2C가 또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논문에 있는 알고리즘으로가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잘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일단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이 각각의 워커에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를 한 뒤에, 각각의 워커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이라고 하면, 같은 바둑판이 아니라 얘는 뭐, 바둑 게임, 다른 게임, 쟤는 또 다른 게임,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바둑 게임을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리틱망과 액터망, 그러니까 가치망과 그 평가하는 망이 그 로스가 손실이 구해지게 되고 또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서 상호작용한 뒤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이것을 본인이 직접 그렇게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올려보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는 방금 했던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효과는 각각의 워커가 이제 각자 다른 바둑판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워커들 간에 그러니까 워커 1과 워커 2는 코릴레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 간에 코릴레이트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동시에 학습을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글로벌 네트워크에 보내가지고 한 상황에 연속된 한 상황이 아니라 최대한 다른 상황을 그리고 원한다면은 세팅까지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다르게 조정을 해서까지도 이렇게 서로 각자를 학습한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에 올려보내는 게 이 A3C의 간단한 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렇게 복잡한 모델은 아니고 이 정도가 A3C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계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이거는 약간 그 기술적인 문제인데 하나의 머신을 활용해서 CPU의 각 스레드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PU의 그 하나의 컴퓨터에는 CPU는 하나가 있고 그 CPU에는 스레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요즘 16스레드, 24스레드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방법들은 그 스레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이제 각 스레드에 각자의 각 에이전트를 올려보내가지고 동시에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계산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리고 최대한 그 컴퓨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의 머신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머신을 활용을 하면은 파라미터나 그 그레디언트, 경사를 계산을 한 뒤 막 서로 왔다 갔다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소모되는 불필요한 비용도 있는데 그런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복수의 그 일꾼들이 에이전트들이 평행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연속된 부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을 탐색하고 다양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다양한 강화학습 방법론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DQN의 경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익스페리언스 메모리의 경우 그 온플리시라고 하는 그 방법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플리시라고 하면은 그 정책이 항상 최선의 정책만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온플리시 방법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오프플리시 방법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비동기적 방법론의 경우에는 그런 구분 없이, 다른 강화학습 방법론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 발표에서는 A3C, 그러니까 A2C의 그 비동기적 방법을 적용한 방법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뭐 이렇게 보통 강학습에서는 이렇게 게임을 얼마나 잘 학습을 하냐를 많이 실험을 하는데 A3C가 뭐 성능이 좋았다. 여기서 지금 제일 파란색 선에 DQN이 많이 알려져 있는 모델이고 흔히 사용하는 그 베이스라인이 되는 모델이기도 한데 뭐 DQN보다 지금 노란색 선이 A3C입니다. A3C가 뭐 제일 좋았다. 제일 빨리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3C 외에 지금 위에 뭐 원스텝 큐, 원스텝 살사 이렇게 모델들이 있는데 이 모델들은 이 논문에서 A3C와 함께 제안한 모델인데 이번 발표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말고도 뭐 스케일러빌리티와 뭐 데이터 에피시언시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강건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밑에가 러닝 레이트고 그 X축이 러닝 레이트고 Y축이 그 스코어인데 러닝 레이트를 비교적 좀 적당히 설정을 해도 잘 학습이 된다.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에 좀 강건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가 그 A3C가 처음에 제안된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논문은, 이 A3C를 이상 탐지 분야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어, 논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할 때는 이 논문이 이런 줄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사실 퀄리티가 좋지 않은 논문인 것 같아서, 뒤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서는 이 강화학습을, 사실 강화학습을 이상 탐지에 적용한 사례가 굉장히 적습니다. 찾아보면은 뭐 그냥 구글 스칼라에 검색해보면 한 세네 개 나오는 정도고 거의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각자의 논문이 그래도 뭐 강화학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 탐지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의 문제점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SVM이나 아이포레스트로 대표되는 수학적 통계적 기법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가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에 맞춰서 학습이 되면은 다른 데이터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확장성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상 탐지 분야에서 라벨이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도학습은 실용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새로 여태까지 학습되지 않았던 유형의 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또 반지도학습의 경우에도 뭐 비슷한 문제점이 있으며, 비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히 고차원의 데이터일수록 성긴 특성, 그러니까 스파스한 특성을 가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작은 군집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전부 이상으로 오분류해 버려가지고 좀 false positive가 높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왜 강학습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바로 그 프로포스 메소드,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제가 그 설명드렸던 구조랑 다른 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 논문에서 주장하는 걸로는 이제 문제 상황에 맞는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했다. 그래서 저기 프로포즈드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네트워크 부분을 뭐 나는 기존 논문에서는 안 그랬는데 나는 뭐 이미지의 경우에는 CNN 그리고 시계열의 경우에는 RNN이나 뭐 LSTM 혹은 어텐션 같은 그런 구조를 딱 문제 상황에 맞는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그 기존 논문에서도 CNN이나 RNN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컨트리뷰션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알고리즘을 보시면 알고리즘 역시 기존 논문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다 차이점이 없고, 정책 함수에 뭐 저기 좀 파란색으로 네모친 부분이 뭐 엔트로피 정기화 항이라는 것인데, 기존 논문에도 알고리즘에 저 부분은 없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설명이 되어 있고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정책 함수의 정책 함수를 그러니까 폴리시를 학습을 할 때 뭐 폴리시의 분포에 대해서 엔트로피 정기화 항을 추가하면은 로컬 옵티멀에 빠지는 현상이 완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도 A3C 기존 논문의 그 베이스라인 논문에 소개가 된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모델이 강학습을 어떻게 환경을 세팅을 했냐를 보면은 이제 각 데이터가 상태로 주어지고, 이제 그러면 에이전트는 그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으로 이게 이상인지 혹은 정상인지에 대한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면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오답이면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실험 부분인데, 이제 방법 부분에 사실 여기서 새롭게 제안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메소드 부분에서 더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 실험 부분에서 보면은 일단 이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시계열에는 뭐 어텐션을 적용을 했고, 이미지에는 CNN을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험의 경우에는 이미지나 비디오에 대한 실험은 존재하지 않고, 시계열 하나와 그리고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두 개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실험을 진행했는데, 뭐 원래는 154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46개로 줄였고,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이진 분류가 아닌데 실제로 액션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논문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논문이 그 지금 내가 보시면은 오른쪽에 네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네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의 액션 0, 1, 2, 3으로 각각의 액션을 취한 건지 혹은 정상은 0, 이상은 1로 취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세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저기 오른쪽에 어드버서리얼 RL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적대적 강화학습 모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이 어떤 건지도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일단 MLP와 그리고 스모트와 비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MLP나 스모트가 최근에 좀 쏘타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방법론들이기 때문에 이 모델들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시계열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을 해서 25 크기의 슬라이딩 윈도우로 해당 윈도우가 이상인지 혹은 정상인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도 네, 비교 대상 모델이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A3C 모델과 그리고 그 큐러닝, RNN과 큐러닝을 결합한 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RNN과 큐러닝을 결합한 방법은 이제 사실 이 부분도 논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추측인데 이건 아마 그 이상 탐지 모델이 아니라 그 예측 모델로 해가지고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가지고 이상 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그런 경우고 오른쪽이 제한된 모델인데 어, 일단 왼쪽의 경우에도 사실 그 강화학습, 그러니까 큐러닝과 RNN을 결합한 것이 시계열 이상 탐지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모델과 비교를 해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많은 그 RL 메소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강화학습 방법론과 비교를 했고, 그리고 뭐 다른, 뭐 원클래스 SVM, 뭐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이런 방법과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액션을 뭐 정상 혹은 이상 이진 분류가 아니라 저렇게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액션 그러니까 분류를 하게 했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어노멀리 디텍션의 실험이라고 보기에는 좀 실험 설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게 전부 그 강화학습 모델인데 강화학습 모델 중에서는 내게 제일 나았다. 그래서 뭐 그 토탈 리워드라고 해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이 계속 제일 좋았고 뭐 로스도 계속 거의 제일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을 보고 이게 그렇게 컨트리뷰션이 없는 논문이라고 느꼈는데 맨 처음에 이 논문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지도학습과 반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의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논문에서 제안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완전히 지도학습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지도학습이라기보다는 완전히 그 라벨이 주어진 데이터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반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강학습을 활용해서 얻는 이점 그러니까 여기 그거를 왜 강학습을 해결을 해야 되냐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학습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강학습만의 특성이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활용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에는 이제 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구조 자체도 기존의 A3C가 제한된 논문과 완전히 같은 형태고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학습 프로세스도 완전히 같습니다. 새로운 부분이었고 신경망의 뭐 RNN이랑 CNN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을 그 컨트리뷰션으로 얘기를 논문에서는 하는데 이미 맨 처음에 적용될 때부터 그거는 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컨트리뷰션이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학습을 이상 탐지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고,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뭐 리워드를 또 어떻게 줄 것이며, 뭐 액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도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 실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각각의 실험에서 비교 대상 모델이 서로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기준도 불명확하고 약간 자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막 무슨 전처리 했다, 뭐 피처를 어떻게 줄였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이 역시도 그냥 결과만 거의 쓰여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데이터를 좀 자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강화학습 바탕에 뭐 RL 어드버서리얼 뭐 RL 어쩌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각각의 모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더해서 뭐 제한된 방법에도 액션 스페이스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걸 정상으로 하고 어떤 것을 이상치로 정의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더해서 논문에
그 계속 그 컨트리뷰션으로 뭐 이미지 및 비디오에 CNN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 실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다 미리 알았으면 이 논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엔트로피라는 저널에 올라온 논문인데, 그렇게 좋은 논문은 아닌 것 같다가 사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제가 발표한, 이 두 번째로 발표한 논문보다는 첫 번째 그 강학습의 개념이랑 그 A3C가 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상 탐지에도 어떻게, 왜 그게 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